이력이 없는데 이력이 있는 걸로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6개월을 운영을 했으면서 6년이라고 속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네, 오늘은 이 얘기를 드릴까 말까 되게 망설이긴 했는데, 저희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들이 정보를 선별할 수 있고 좋은 사무실을 고를 수 있고,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해왔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채널을 운영한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회생 파산을 둘러싼 도산 업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거기에 조금이나마 저희 회사가 기여를 했다면 굉장히 뿌듯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 변호사님도 그렇고 법무사님도 그렇고 많이 좀 진출을 하셨어요. 저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실력이 있으시고 뛰어난 역량을 가지신 전문가 분들이 채무자들을 위해서 도산법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이제 진출을 하고 계신 거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만큼 아무래도 의뢰인들께 우리의 서비스를 보여드리기 위한 광고, 마케팅 이런 거를 하게 되잖아요. 제가 초반에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전액 환불을 해준다. 사건이 잘못되면 돈을 다 돌려준다라는 방식의 마케팅이 현혹되지 말라.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제 변호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을 느끼실 것 같아요. 어디다 믿고 맡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좋은 사무실을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도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정말 1초 만에 판단할 수 있는 딱 2가지 정보를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성공 사례를 많이 내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사무실들에서. 그 성공 사례의 진위 여부를 보려면은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부터 진행을 몇 년간 해왔으니까 2020년도 사건이라든지 2019년도 사건이라든지 뭐 18년도 사건이라든지 이런 이제 성공 사례들이 뭐 카페에 가도 나오고 홈페이지에 가도 나오고 지난 저희 영상을 봐도 다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신규로 이 도산 분야에 진출한 회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사건 수행을 못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력은 없겠죠. 근데 이력이 없다고 해서 사건 수행을 못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이력이 없는데 이력이 있는 걸로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성공 사례라는 회사만의 고유한 어떤 데이터를 조금 두루뭉술하게 기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30대 여성 70% 탕감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 회사에서 수행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는 허위 과장 광고거든요.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거를 허위로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각종 그 유튜브나 또는 이제 블로그, 카페에서 활동하는 회사의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들어가 보시면 구체적으로 수행 사례와 그 회사에서 어떤 점들을 주로 보정을 수행을 해서 어떻게 성공을 했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곳들이 있고, 이 회사에서 한 게 맞아?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아무런 특징이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조금 의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쭤보시는 게 좋아요. 혹시 어느 정도의 업력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이 사례가 몇 년도 수행 사건이냐 라든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10년간 운영했던 곳이 있고 이제 막 6개월 운영을 했을 수가 있는데, 당연히 업력의 차이가 있겠지만 6개월 정도 도산을 수행했던 변호사님이라고 해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6개월을 운영을 했으면서 6년이라고 속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마케팅이라는 명목으로 기간을 속이는 회사에서는 모든 일을 다 양심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판단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항상 사무장 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장 펌의 대표적인 또 특징 중에 하나가 홈페이지가 되게 회사의 아이덴티티가, 어떤 가치관이나 특징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무장 펌이라는 것 자체가 변호사가 대표가 아니고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사건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는 그 사건에 관심도 없고 이름만 걸어오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회사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이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얼굴이나 이런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지 않고 뭐 회생 사랑, 회생 희망 뭐 이런 식으로 회사의 이름을 알리는 게 아니라 그 사이트가 계속 옮겨 다니는 거거든요. A 법무법인에서는 상호를 계속 바꿔가면서 활동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회생 희망이라는, 예를 들면 업체가 있다고 치고 그 회생 희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A 변호사 사무실에서 더 이상 일을 안 하게 된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B 회사로 옮겨가서 또 회생 사랑인데 B 사무실,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무장 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실제 수행을 하는 곳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주의 깊게 검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의 두 가지 핵심은 첫 번째, 실제 수행 실력에 대한 부분이나 수행 경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부풀리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시라. 이거는 유튜브 블로그 다 공통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아무리 말을 수려하게 하시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된다. 그 검토하는 방법은 과거의 수행 사례가 진짜가 맞는지를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2020년도, 2019년도 이런 식으로 실제 수행한 게 맞는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사례가 맞으면은 변호사님의 사무실 입장에서 숨길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두 번째로는 사무장이 주축이 돼서 회사를 옮겨 다니는 펌들이 있고 그런 펌들을 판단하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다. 홈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두 가지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선정할 때 주의 깊게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